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3대 지수 오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마감 상황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8% 강보합권 수준이었고요. 나스닥은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상승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AI 랠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급 AI 연구팀을 샘 올트먼을 위해서 신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협력 관계는 일단 앞으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분 투자를 이미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핵심 인력도 잡고 또 실리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도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장중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어제 우량 대출 금리, 즉 론 프라임 레이트를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는 기준 금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1년물은 일단 3.45% 수준으로 결정을 했고요. 3개월 연속 동결입니다. 그렇다면 5년물은 어떨까요? 4.2%로 마감을 했고요. 5개월 연속 동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통화 정책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는 봄부터 경기 둔화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지만 회복력이 여전히 약한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오늘 거래되며 마감이 됐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공급 감축에 대해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 가격이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4주 동안 하락했던 유가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 감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는 1월 26일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 감산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의 향방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지고 왔고요. Nearly all of OpenAI staff threaten to go to Microsoft if board doesn't quit 라는 기사이고요. 오픈AI 직원들이 이사회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threaten,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샘 올트만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챗 GPT의 아버지 그리고 오픈AI CEO였던 샘 올트먼이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로 행방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샘 올트먼은 지난 주말 사이에 오픈AI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이 됐는데요. 이후 복귀 가능성이 어제 오전에는 거론이 되기도 했지만 이는 무산됐고요. 올트먼은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올트만과 또 공동 창업자였던 그레그 브록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첨단 AI 연구팀을 이끌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올트먼을 향한 경질은 창업자와 이사회의 결별이라는 실리콘밸리의 악습을 그대로 보여줬다라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경질로 발생한 혼란은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추가된 소식을 조금 더 보자면 오픈 AI 직원 중 상당수가 거의 9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샘 올트먼 CEO 해고를 두고서 크게 반발하면서 이사회의 전원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또 올트먼을 복귀시키고 이사회가 사임하지 않으면 올트먼 전 CEO를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면서 초강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 AI 임시 CEO를 맡은 트위치 공동 창업자인 에메시어는 올트먼 해임을 둘러싸고 일련의 과정을 조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 불거진 이사회 그리고 CEO 간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월스트리트 ESG craze is fading 이라는 기사입니다. 미국의 ESG 펀드와 관련한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때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던 ESG 투자 열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ESG 펀드라고 한다면 환경 보전 그리고 사회 책임, 지배 구조 개선의 기준을 두고서 이 지표가 우수한 기업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전체 ESG 펀드에서 140억 달러, 하나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8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운용 자산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23년 들어서 최소 6개 펀드가 ESG 관련해서 보고 의무를 철회하고 다른 32개 펀드는 아예 폐지가 된 상황인데요. 월가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ESG 펀드를 폐쇄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단 하나 수익률에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6.3%에 그쳤고요. 같은 기간 시장 기준 수익률은 연 8.9%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 펀드들도 그동안 좀 손실을 많이 봐온 건 사실이지만 기후 등 테마 펀드들의 타격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는 ESG 회의론자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공화당은 지난 3월에 연기금에 ESG 투자를 막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내년 미국이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내는지에 따라서 투자 심리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빅테크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올라서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트먼 이슈를 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377 선에서 오늘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이는 장중에 $348.87 선까지 올랐다라면서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다라고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86년에 상장한 이후 $378.81 선까지 오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스토리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이번 모멘텀이 또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무디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는 1% 넘게 상승하면서 $361 선에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무디스가 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부터 보실 텐데요.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무디스는 이탈리아가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은행 부분에 있어서 건전성, 정부의 부채 역학에 대한 전망이 조금 안정화됐다라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도 환영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포르투갈입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에 대해서는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상향 조정했고요. 신용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무디스는 경제 개혁 그리고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 은행 부분의 건전성 강화 등 긍정적인 신용 효과가 이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포르투갈은 지난해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높은 부채 비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주 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수준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서 6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의 신용 등급과 관련된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